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주민들의 수건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건데요. 조승만 충남도의원, 박노찬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지역 분위기도 축제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남 대전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자랑스러운 370만 충청인이 이뤄낸 승리라고 생각하며 축제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충남도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시장, 군수님, 또 의료진,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자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내포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또 혁신도시가 추진될 내포신도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도의원이 된 후 2018년 10월 1일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문을 작성하고 충남도의회 42명을 대표 발의하여 청와대 총리실 또 국회 중앙부처 장관에게 보내는 등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당위성을 전달함으로써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20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 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혁신도시 지정 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에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시 도지사에게 충남도가 도내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펼치도록 하고 도민적으로 참여하도록 제안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서명운동과 함께 범도민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각 시군의 시민단체 등이 서명에 참여해서 충남은 100만, 대전은 83만, 그래서 183만 명이 서명을 하여 충청인의 여망을 담은 대통령과 총리실, 국회, 중앙부처에 전달해서 이러한 서명운동은 지난 11월 28일 산자의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사무처장님도 지역 분위기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혁신도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그 주민들이 굉장히 열망을 했었고, 근데 도중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도 참 높았었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 주민들이 지금 많이 반기고 네. 또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우여곡절, 국회 통과까지 우여곡절 참 많았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또 그래도 통과가 돼서 참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처음에 정부는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적극적이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또 충남도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좀 겪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정말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300여 개 이상의 단체들이 네. 함께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런 이후에 우리 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부터 국회 방문 등 또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고 그러면서 상당히 역할을 했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최근 몇 년간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이 충남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었는데요. 네, 세종시 출범으로 오히려 이 충남도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인구 감소나 경제적인 피해도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우리 충남은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가 떨어져 나갔는데 면적은 437km, 인구는 13만 5천 명이 감소되었고 네. 지역 총생산은 25조가 감소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대전에만 혁신도시가 없어서 17년 동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와 박탈감을 느끼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통과에도 지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대전의 충청인에게 단비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까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범도민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도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라서 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13일이었죠. 네. 충남 도내 300여 개 단체가 이제 함께 모였는데요. 아마 충남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함께 한 목소리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함께 했다는 것이 아마 처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 출범식 이후에 저희들이 100만 서명 운동을 또 전개했고 또 각 단위 단체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이라든지 국회, 청와대 등을 좀 방문하면서 분위기를 좀 고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저희들이 이제 시민사회보다도 이번 그 과정에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행정과 지자체의 어떤 협업 관계, 그러니까 행정과 의회를 비롯해서 지역의 시민사회, 교육계 모든 그 시민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업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어떤 과밀화를 통해서 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대전과 충남도 또 이외에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원하고 마음을 함께 해주면서 이번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우리 충남의 승리뿐만이 아니고 네. 어찌 보면 자치와 분권을 염원하는 우리 지방정부들의 승리, 또 대전과 충남의 공동 승리가 아닌가 그런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히 충남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 균형 발전으로 지방자치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개정안 통과로 이 혁신도시 지정을 향한 법적 근거가 이제 탄탄하게 마련이 됐습니다. 이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균특법 개정안 제18조 2항은 네, 혁신도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후인 7월경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새롭게 혁신도시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시도는 대전과 충남뿐입니다. 네, 충남도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오는 7, 8월경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심의를 거치려면 약 9, 10월경 늦어도 12월 안에는 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네. 네, 또 충남도가 이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9일 양승조 도지사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공공기관 유치 대상 기관이 약 122개 정도가 되는데 네, 우리 충남에서는 약 20개 기관을 유치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치열한 유치 경쟁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월 임시국회 시에 임시회의 시에 네.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혁신도시 지정과 우수 공공기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담팀으로 충남 혁신도시 추진 기획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이 혁신도시 지정이 충남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인구 유입에 대한 네. 부분들이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제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세수가 증대하고 네. 또 지역의 상권들이 활성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들이 저는 좋은 일자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뭐 이 외에도 정말 수준 높은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충남도와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중앙정부의 어떤 그 공모 사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더 좋은 우리들이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기관에 따른 이제 SOC들이 또 이제 구축이 되면서 지역 이제 도움에 또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복지를 비롯해서 뭐 경제, 시장 경제, 문화에 대한 문제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그 좋은 시너지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그동안의 충남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네.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실 이 혁신도시 지정이 특히 더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가요. 이 당초 예상보다 이 주춤한 내포 신도시 발전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혁신도시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청이 소재한 내포 신도시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는 자족 도시를 조성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도청이 이주한 지 지금 8년째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인구는 지금 2만 7천 명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은 빈약하고 솔직히 그 의료 시설이라든가 네. 문예예술 공간, 문화예술 공간 이런 것도 없고 대형 마트라든가 버스터미널 또 변변한 체육 시설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또 청소년들이 마땅하게 갈 곳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의 30% 채용으로 젊은 인재 유출을 막을 수도 있고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도 이렇게 그 병행을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포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홍성 예산과 인근 지역의 발전과 네. 또 원도심 공동화 현상도 어느 정도는 메꿀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이 충남도 내 혁신도시가 지정될 경우에 일부 지역만 발전하게 되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도내 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네, 물론 이제 혁신도시가 내포를 중심으로 이제 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포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래 10만 정도 규모로 이제 놓고 건설을 한 건데 지금 2만 정도밖에 없죠, 인구가. 네. 근데 이제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유치하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다만 내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이 이전이 됐을 경우에 사실 이제 북부권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이 그동안 세워졌고 네. 남부 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시군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인구 문제도 그렇죠. 교육의 문제, 문화의 문제, 뭐 저출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가령 수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맞는 그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어떤 개방에 대한 부분들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충남도가 남부권에 맞는 맞춤형 어떤 균형 발전 전략이 저는 별도로
좀 집중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의원님은 이 도내 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혁신도시를 지정함으로써 네, 우리 그 일부 지역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우려의 소지도 있지만 지금의 내포 지역은 아파트만 몇 개 지어놨지 사실 도청의 수부도시로서 크게 발전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문화시설도 없고 제반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혁신도시로서 이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타시도의 혁신도시를 벤치마킹도 하고 또 충남도의회에서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도의에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도지사님과 함께 우선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조기에 네,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절차에 관심을 갖고 또한 공공기관 이전 유치와 우수기업 유치 등 내포 신도시와 홍성, 예산, 인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도내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충남도의회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네. 충남 혁신도시를 위해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전략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3월 충남도의회 임시회의 시에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네,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네, 바로 충남혁신도시 추진 기획단을 세워서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과 또 우리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님과 도의원님들 또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충청남도 충남혁신도시 추진 기획단을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남도 의회 차원에서도 혁신도시 신청과 공공기관 유치, 기업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또한 저는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범도민 추진위 활동 계획도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였다면 네, 이제는 이제 시즌 2를 맞이해서 중앙 정부의 역할을 저희들이 이제 촉구하고 네, 이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앙 정부가 물론 저희들이 이제 차질 없이 진행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의 공공기관에 더 많은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네.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 지방 정부들과 연대해서 중앙 정부가 지방 분권의 차원에서 공공기관들이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의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촉구하고 네, 또 이제 나아가서는 저희 충남이 정말 질 좋은 공공기관들을 또 우리 충남의 성장 전략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과 또 우리 의회 많은 우리 그 도민들이 합심해서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두 분의 활동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를 둔 홍성 군민 여러분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얼마나 힘드시고 또한 이겨내시려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충남혁신도시가 지정 절차에서부터 우수 공공기관 유치 등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처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균특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220만 도민 또 우리 행정과 의회와 또 국회의원 모든 분들의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 충남의 더 힘찬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 더 열심히 역할할 거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함께 힘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